자, 그 다음에 6번은 좀 이 짧은 지문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비판을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주제를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야. 나는 거기에 대해 찬성해.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비판할 때, 에이, 찬성 말도 안 돼. 이거는 비판이 아니죠. 비판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보잖아. 나는 찬성해. 이게 내 그 주장이야. 그런데 사람이 이제 물어볼 거야. 왜 찬성을 하니?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근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비판을 할 때,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죠. 이걸 무너뜨리면, 그게 비판이죠. 그죠? 그래서 비판으로 타당한 것.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 보면, 주제 먼저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주제는 맨 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따라서, 결국, 결론적으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적 이전과 직접세 제도는 미국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약하대. 이런 제도가 미국보다 약하대요.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뭐예요? 이 사람은 계속 지금 진위계수를 가지고 이 주장의 근거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야, 너 그래, 이 주장한 건 이해는 하지만 네가 근거로 내세운 그 진위계수 있잖아. 그거 문제가 많아. 그럼 꼼짝 못 하겠죠. 그런 게 뭐예요? 진위계수의 문제를 얘기한 거. 그게 뭡니까? 여기 있네. 진위계수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거네요. 이렇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7번을 보시겠습니다. 그 요즘 NCS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력에 보면 저런 좀 전에 봤던 우리 그 비문학 지문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기업에서 쓰는 이런 문서도 좀 많이 나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선지 보고 빨리 찾으시면 돼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한 후 사진 PDF 파일 어디 있어요? 사진 보니까 PDF 파일하고 사진 있긴 있어. 근데 사진은 뭐냐면 신청서를 사진으로 찍으래요. 신청서를. 혹은 이걸 또 그 사진을 그 PDF 파일로 또 전환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하고 PDF.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신청서에 자기 사진 붙이는 거 있죠. 이력서에 사진 붙이듯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일치. 지금 우리는 일치 찾는 거잖아요. 불일치. 자, 그 다음에 참가비 7만 원은 신청시 납부. 뭐 식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 참가비에 대해서 딱 보니까 여기 있네요. 참가 신청 등록 완료 후 별도로 문자로 안내해 준대요. 그러니까 그 즉시 납부가 아니야.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3번. 뿅뿅시 초등학교 재학생 외에 다른 지역 학생들도 10명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다른 학교 학생 이렇게 쭉 보는 거야. 천천히 처음에. 쭉 봤더니 타 지역 학생 참가가 가능한데 정원의 20% 내외라고 있어요. 그럼 정원이 몇 명이에요? 32명. 32명의 20%는 6명 정도 돼요. 6명에서 7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명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연수원의 동원과 고택의 4개 방에서 4개 방. 자, 여기 봤더니 8개 조를 짠대요. 32명을 4명씩 한 개 조 해가지고 8개 조를 짜는데 여기 보니까 동원과 고택에서 2개 조가 한실을 사용한대. 8개 조인데 2개 조가 한 방에서 잔대. 방 몇 개 필요한가요? 4개 필요하죠? 4개 방에서. 이거 맞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단독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죠. 단독 절대 아니에요.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같은 걸 보시면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게 나오면 이것도 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 1그룹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제만 찾으면 돼. 일단 그 두 문단의 첫 문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국민소득의 국민소득에는 야 이거 비슷하다. 환경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여가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차이가 있다. 반영하지 못한다. 결국 뭐예요? 국민소득에는 어떤 가치가 다 빠져 있대요. 둘 다 공통적으로.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대요. 그런 내용이 뭐죠? 3번이죠. 그죠? 국민소득 통계가 현실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주제 찾는 건 이것도 1그룹 문제. 뒤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지문도 여러분들 좀 훈련하시라고 보통 실제 그 고사장에 가서 우리가 만나는 그 지문들 보면 문단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이걸 좀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 맨 뒤에 여기부터가 사실 결론이거든요. 그러면서 뇌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다 밑에 연결된 거예요. 미국, 유럽, 일본, 또 중국,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뇌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져서 각 국가들은 이런 걸 하고 있어가 이 글의 주제죠. 2번이죠.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체 언어 중에 하나인 제스처 볼까요? 제스처 여기 나와 있네요. 얘는 위에 보니까 제스처는 비언어적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는 언어적 표현. 나라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갖지. 나라마다 서로 다르지.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급하면 요거 하나 놓치고 가는 거야. 요 B 하나. 그래서 어쨌든 일치하지 않는 거 벌써 정답 1번 나오네요. 그죠? 나머지도 한번 직접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그 액상소화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액상소화제 아마 많이 드셔보셨을 걸. 근데 얘가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왜 치아를 그 손상을 시키냐면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숫자가 높으면 산성이 좀 강한 거라고 저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2.93에서 3.63인데 숫자가 낮을수록 강한 산성이래요. 저도 이 지문으로 문제 만들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4 이상이면 치아 부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뭐 그런 내용이에요. pH 농도가 강한 알칼리성이면 아니죠. 이건 산성이죠. 그죠? 산성이고 그 다음에 치아 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액상소화제를 마신 후 곧바로 양치질로. 근데 바로 양치질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안 맞죠. 곧바로 때문에 안 맞죠. 4 이하인 음료 액체를 마시면 치아 부식에 큰 영향은 없어요. 아니에요. 2.93이 3.63이면 4 이하잖아요. 영향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C 제품이 가장 늦게 부식하기 시작했어요. C. 여기 보면 C 제품은 5분 후, A 제품은 1분.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강한 거예요? 얘가 2.93이야, 5분 후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2.93이야, 3.63이야? 제가 그랬죠. 숫자가 낮을수록 더 강하다. 그래서 빨리 부식시켰겠죠. 근데 얘는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2.93이 아니라 3.63이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또 3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31번은 빈칸 채우기. 성인 아이. 그러니까 하지만 그러나가 나오겠죠. 근데 또 니은은 논리력 또 올소죠. 또한. 더군다나 2번. 금방 하고 넘어가야죠. 앞에 하나의 문단이 나오고 이렇게 순서를 배열하는 건 요즘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뭔가 사업 모델을 전해주며 깊이 있고 현실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는 요거고 또 어떻게 돼 있죠? 다 아니면 라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자, 라 보면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도라는 건 앞에 다른 게 있어야 돼. 그래서 A라는 게 있고 B도 있어. 그러니까 도는 뒤쪽에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다가 천문단인 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 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 보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보충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라 이렇게 나오고 다에 대한 보충이 가, 라에 대한 보충이 나 이렇게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일치 그 문단 배열은 금방 찾으실 거예요. 1그룹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문제짜리죠. 그래서 우선 여기에 이런 맥락에서 빈칸 채우기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동안의 복지정책은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소득 분배와 재분배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앞에 내용을 보니까 소득을 높이면 시간 빈곤에 빠지고 또 실업에서 벗어나면 또 시간 빈곤에서 빠져. 결국 우리의 실질적인 복지는 이제는 소득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시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사회복지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복지정책에 이제는 시간의 분배까지 좀 고려하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죠. 이런 거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위 글을 읽고 회의 시간에 토의한 내용이다. 내용이 올바르지 못한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나라 근로자는 독일 근로자보다 88일 이상이나 더 일한다고 하더군. 자, 봅시다. 우리나라 그 근로자는 2016년 기준에 2069시간. 근데 독일은 얼마나 했대요? 독일은 1363시간. 그러니까 2069에서 1363을 뺀 다음에 뭘로 나눠줘야 돼요? 하루에 8시간, 하루 법정 노동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계산하시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그 88.2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88점 약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죠. 그죠? 88일 이상이죠. 88일. 시간이 아니라 일 맞죠. 일. 요거 1입니다. 요거 1. 그래서 이 이준세 과장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정호영 대리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국가는 33개 국가뿐이랍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 3개국 중에 35개국 중에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의해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매일 맨 꼴찌는 35등은 누구냐면 이게 멕시코야. 그 다음에 34등이 우리나라인 거야. 나머지 나라 33개 국가.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죠? 맞죠? 그 다음에 소득이 높아도 시간 빈곤에 시달린다면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없죠. 이게 그 지문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죠. 소득만 높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제는 시간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지금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내용이죠.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고용 불안으로 인해 소득 빈곤과 시간 빈곤을 동시에 겪는다니 큰일이야. 요 내용 찾아봅시다. 어떻게 돼 있냐면 장시간 노동으로 소득을 높이면 소득 빈곤에서 벗어나 보여요. 하지만 시간 빈곤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를 높이면 하나는 빈곤이 되고 시간을 확보하면 소득이 부족해지고 소득을 높이면 시간 빈곤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교차한다 그러죠. 교차. 동시가 아니라. 그래서 안 맞죠. 최근 뉴스에서 장애인 돌보미 관련 기사를 봤는데 장애인 돌보미 서비스도 시간 분배 정책의 하나라 볼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한번 주변에 계시다 그러면 뭐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개인적인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갖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국가에서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간 분배 정책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이준세 과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 같은 경우 예시의 규칙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작성된 거 이런 거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자, 일단 올바르게니까 얘부터 봅시다. ASDF 999 이런 거는 이런 거 안 되죠.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QWE 345 마찬가지 QWE 그 다음에 뭐 일련 번호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4번은 프렌드를 보면 좀 잘 알려진 단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 비밀번호는 최소 6개월마다 변동하도록 하지만 최대한 장시간 아니죠.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안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죠.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충실하게 잘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문법이나 이제 어휘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빨리 하고 지나갈게요. 이 부분은 제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것들이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에 외우실 사항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도 자세하게 좀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시면서 하시되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여기 보시면 국내 관광지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편의시설 등을 확충한대요. 바가지 요금을 확충해.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바가지 요금을 뭐 없애고라든지 여기에 뭔가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편의시설 확충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이거 좀 안 맞죠. 그 다음에 마도 보시면요. 감소가 전망이다. 전망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바꿔야죠. 주어하고 동사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다 보니까 좀 오타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제, 이런 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라하고 마. 소재로 쓰인 동물과 관련이 없는 한자성어 보면 여기 보면 말 있잖아요. 말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한자에 좀 약하잖아. 근데 어쨌든 발음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동풍, 견마지로, 노마지지, 주마가편은 다 말과 관련된 거고 해설은 해설제 잘 썼는데 여기서 마부작침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면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는 말맞자가 아니라 뭘 간다 할 때 그 갈맞자예요. 그 다음에 맞춤법이 올바르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 뒤덮여 이게 아니라 뒤덮여예요. 이것도 외우세요. 수북히 보통 기억하다 혹은 시옷하다 이렇게 끝나는 거는 붙여서 이렇게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건 뒤에 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수북하다 붙죠. 그러니까 수북이. 그 다음에 깨끗하다 붙죠. 그러니까 시옷 받침인데 깨끗이가 되죠. 깨끗하다가 붙죠. 그러니까 이 깨끗 뒤에는 이가 되는 거죠. 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 곰팡내는 맞아요. 그 다음에 지센밤 맞고요. 갈갈이 이것도 외우세요. 가리. 그 다음에 18해지는 맞고요. 이렇게 쓴다는 것도 외워두시고요. 굳은 살 박힌이 아니라 박인.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그죠? 헷갈릴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문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7번도 좀 긴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훈련용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일단 선지를 보니까 범칙금, 과료,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보면서 벌금과 과료, 그 다음에 벌금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과료에 대한 설명이 있구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또 이제 범칙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범칙금. 그래서 벌금, 과료와 구분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과태료도 나오네요. 그죠?
또 위에 보면 과징금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좀 찾으시라고 이런 문제를 제가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답이 이게 4번이죠.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벌점이 함께 부과되지는 않지만 요 부분 때문에 일치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좀 찾아가시면서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도 이거 보시면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이런 곳이 중소기업이다. 중견기업은 이런 곳이다. 대기업은 이런 곳이다. 다 법으로 정해놨죠. 그죠? 그래서 보기부터 볼게요. 일치하는 걸 고르래요. 중소기업은 주된 업종과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법에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된다. 법에 정하는 기준이 있죠, 여기. 기준이 있죠. 갖춘 기업일 것 해가지고 기준이 있죠, 이렇게 다. 그래서 가는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업이, 이게 해당되지 않아야 중소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나 들어간 건 아니네. 가는 들어가야 되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지분 소유나 출재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법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된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여기 있죠. 소유와 경영. 여기 있네요. 실질적인 독립성 등이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맞고. 그 다음에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 이런 내용 있죠.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 중소기업이 아니다.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공개법의 일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긴 지문이죠.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우리가 공공기관에 지원하다 보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정보공개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그런데 치매 얘기예요.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여기 보면 이제 이거부터 보고 찾으셔야죠. 자, 일본과 같이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도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인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래를.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본의 사료가 참고될 것이다. 이거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케이예요. 옳지 않은 거니까 가 들어간 건 우리 빠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면서 지워 나가는 게 나중에 속도를 높여줍니다. 두 번째, 2004년 치매를 인지증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가족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병을 숨기지 않기 위해서인가요? 여기 보면 인지증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치매를 일본에서는 인지증이라고 바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치매를 바보라는 뜻을 상기시키는 차별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죠? No. 그래서 나가 꼭 들어가야 돼. 나가. 얘는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나가 들어간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잖아요. 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는 안 봐도 돼. 그리고 이제 라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만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라도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한번 다 봅시다. 치매 중에서 제일 환자가 많은 병은 경도인지장이고 그 다음 알츠하이머병이다. 여기 보시면 제일 환자가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병이다. 그중 환자가 제일 많은 것은 경도인지장이야. 그 다음에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귓볼에 주름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높다는 보도를 볼 때 귓볼,
이거 찾아봐야죠. 귓볼. 여기 있네요. 귓볼에 주름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높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데, 여기 보면 한국의 치매 발생률은 일본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라는 내용은 여기 없어요. 얘도 노야. 그러니까 얘도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간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15번은 이제 이런 문제가 아주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기업에서 쓰는 문서인데, 회의록은 막내들인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죠.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자, 이것도 선지 먼저 보면서, 가정의 달 프로모션과 관련된 주요 기념일 고객 참여 현장 이벤트는 뭐 이제 이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두 경쟁업체 매장 오픈 전. 그러니까 경쟁업체 매장은 5월 15일이고요. 우리의 행사는 5월 5일, 8일, 15일. 아, 21일도 있네. 이건 안 맞네. 오픈 전. 후회되는 것도 있네요. 그죠? 당일날 되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경쟁사 판매 전략 및 입점 브랜드 분석. 요거예요. 협력 부서 없어요. 근데 마케팅과 협력한대. 안 맞죠? 윤리경영 조직. 윤리경영 조직 어딨나요? 여기는 협력업체 담당자도 있는데 내부 임직원들로 구성될 것이다. 안 맞죠? 그 다음에 4분의 1분기 매출 보고 회의. 어디 있어요? 쭉 이렇게 보면 여기 있네요. 이게 5월 1일이래. 자, 4월 21일이 화요일이면 5월 1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이거는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4월 28일도 화요일이고, 그 다음에 4월은 30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29, 30, 5월 1일. 화, 수, 목, 금. 5월 1일은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근데 목요일이라고 돼 있어요. 정답은 벌써 5번이겠지. 다음 주 부서 주간 회의는 언제 한대요? 매주 월요일. 28일이 화요일이니까 월요일은 27일. 27일 10시 이렇게 돼 있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봅시다.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좀 살벌하더라고요. 항상 세상에 불평등은 존재해왔는데 이걸 해소했던 건 평화가 아니라 엄청난 충격을 동반한 전쟁이었대요. 어떤 폭력적인 사건, 그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역사적으로 평화가 오래 지속될수록 빈부격차가 커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불평등의 실질적 감소는 폭력적 재난과 특히 항상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아요. 인류의 역사에서 평화적인 불평등 해소 방법은 없었어요.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말이 돼 이러면서 뭐 동그라미 치고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폭력적 재난만이 불평등 해소에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참 제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평화가 오래 지속될수록 빈부격차는 커진다. 이 사람이 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에서 평화적인 불평등 방법은 없었다라고 이 사람은 항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쟁혁명, 전염병 등 폭력적 재난만이 다 이런 거죠. 맨 마지막 문장만 봐도 알 수 있죠. 나머지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여기도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평화적인 평등화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역사적으로 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은 오직 전쟁혁명, 국가 실패, 대유행병 등 가장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발생했다.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산발적으로 일어난 국지적 전쟁이.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거대한 폭력적 충격을 동반한 총력적 형태일 때만 평준화에 기여했대요. 그냥 충격도 아니고 거대한 폭력적 충격을 동반한 총력전. 그러니까 산발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겠네요. 자, 5번.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여기 보면 일본 예가 나와 있어요. 여기도 2차 대전 거치면서 불평등이 해소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요거 잠깐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헷갈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